왜 꼭 까만 옷만 입죠? 제 삶에 대한 애도예요. 불행하니까. 왜요? 이해가 안 돼요. 건강하고 집안도 그 정도면 넉넉한 편이고 제가 훨씬 더 어렵죠. 그래도 전 애도 같은 건 안 해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건 이론이죠. 현실은 달라요. 어머니하고 동생들까지 5식구가 월급 23루블에 매달려 살아요. 금방 할 건가 봐요. 배우가 니나래요. 대본은 코차가 썼고 둘이 애인 사이잖아요. 오늘 밤 그 사랑이 더 깊어지겠죠. 그런데 우린 애걸복걸 매일 20일 왕복해도 그냥 시큰둥하시잖아요. 하긴 돈은 없고 식구만 많으니 이런 남자를 누가 좋다겠어요. 무슨... 덥네요. 밤에 비 오겠어요. 늘 철학 강의 아니면 돈 얘기군요. 가난보다 더한 불행은 없는 것처럼 말씀하지만 시골에선 못 살겠어. 적응이 안 돼. 할아버진 도시에 사셔야 돼요. 시작할 때 부를 거니까 나가 계세요. 미안하지만 아빠한테 개 좀 묶어놓지 말라 그래. 자꾸 짖잖아. 이리나가 밤새 한 잠도 못 잤대. 전 안 돼요. 직접 말씀하세요. 정말이요. 가요. 시작할 때 꼭 알려주세요. 또 밤새 짖겠군. 봐, 꼭 이렇다니까. 시골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저희 좀 씻고 올게요. 네, 10분 안에 오세요. 금방 시작할 거니까. 네. 저 막 뒤에 중간막이 둘 있고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장치 없이 호수하고 수평선이 그대로 보일 거고요. 막은 정확하게 8시 30분 달이 떠오를 때 열릴 거고요. 멋있겠다. 니나가 늦으면 완전 망해요. 올 때가 됐는데. 아버지하고 계모가 지키는 바람에 탈옥이 감옥보다 더 힘들대요. 옷 좀 잘하세요. 머리도 좀 빗으시고요. 늙은이가 무슨 누구 보라고. 엄만 왜 기분이 안 좋으니? 왜요? 지겨운 거죠. 질투해요. 제 공연도 싫고 제 희곡도 싫으신 거예요. 자긴 출연 안 하고 니나만 출연하니까 어떤 희곡인지 보지도 않고 무조건 싫은 거죠. 네가 어떻게 잘해봐. 자기 아닌 니나가 성공할지 모른다고 미리 화를 내는 거예요. 요런 작은 무대에서요. 묘한 심리죠. 재능도 있고 학식도 있고 감정도 풍부하고 교양도 충분하고 아픈 사람 도울 줄도 알고. 그런데 그 앞에서 누구 칭찬이라도 하면 어머니 칭찬만 하고 어머니 얘기만 쓰고 어머니 얘기만 떠들어야 돼요. 춘이나 카르멘에서 보여준 불후의 연기에 열광해야 되는데 이 시골에 그런 마취제가 있나요? 그래 지겨워서 화를 내는 거죠. 어머니한텐 죄다 적이고 죄인이에요. 또 웬 미신은 그렇게 믿는지 13이란 숫자는 입 밖에 내지도 못해요. 게다가 인색하기가 오데사 은행에 7만 루블이나 두고도 돈 좀 빌리자면 울고 불고 난리예요. 엄마가 네 희곡을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 화가 났고. 진정해. 엄마 널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사랑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보세요. 어머닌 절 사랑 안 해요. 당연하죠. 즐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화려한 옷을 입고 싶은데 25이나 먹은 제가 있잖아요. 더 이상 젊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하는. 또 제가 극장을 인정 안 하거든요. 어머닌 극장이 인류와 신성한 예술에 봉사한다고 믿지만
제가 볼 때 요즘 극장은 너무 진부하고 판에 박혔어요. 막이 오르면 삼면이 막힌 방에서 인공의 불빛 아래 그 유능한 배우들이, 그 신성한 예술의 남녀 사제들이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거닐고 옷 입는 걸 묘사하죠. 수천 가지 다른 방법으로요. 하지만 제겐 다 똑같이 느껴져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마치 에펠탑의 저속함이 견딜 수 없어서 달아난 못바상처럼요. 그래도 극장이야 필요하지. 필요한 건 형식이에요. 새로운 형식. 그게 없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편이 나아요. 전 어머니를 사랑해요. 아주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해 못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웬 소설가랑 붙어 다니면서 스캔들이나 내고. 이젠 지쳤어요. 이기적일지도 모르지만 전 어머니가 유명한 배우가 아니고 평범한 여자였다면 훨씬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어머니 주위엔 늘 유명 인사들만 모여요. 배우나 작가 같은. 그런데 거기 제가 있어요. 어머니 아들이니까 끼워주는 거죠. 재능도 없고 돈도 없는 대학 3년 중퇴의 소시민을요. 게다가 친절하게도 제게 관심까지 보이죠. 하지만 그럴 때면 제 초라함을 저울질하는구나 하면서 굴욕감에. 근데 그 소설가는 어떤 사람이니? 정체를 모르겠어. 통 말을 안 하니. 똑똑하고 소탈하지만 뭐랄까? 좀 우울해요. 아주 점잖고 정말이요. 마음도 훨씬 안 됐는데 훨씬 유명하고 얻을 걸 다 얻었죠. 작품은 글쎄 매력적이긴 하지만 톨스토이나 졸라의 작품을 읽은 후엔 별로 읽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난 작가들이 좋아. 나도 한땐 작가를 꿈꿨는데 결혼은 배우랑 하고 싶었고 결국 아무하고도 못했지만 유명하진 않지만 너도 작가야. 행복한 줄 알아. 발소리예요. 전 니네 없인 못 살아요. 발소리도 아름다워요. 이 기분 날 것 같아요. 니나. 안 늦었죠? 정말 안 늦었죠? 네, 안 늦었어요. 하루 종일 걱정했어요. 아버지가 안 보내줄까 봐. 그런데 마침 외출을 하시더라고요. 새엄마하고요. 하늘을 보니 노을이 지고 달이 뜨려고 하잖아요. 그래 정신없이 말을 달렸죠. 안녕하세요. 눈이 꼬구운 것 같아. 아니구나. 숨이 차서 그래요. 30분밖에 없으니까 서둘러야 돼요. 아버지 모르시거든요. 정말 시작해야 돼요. 모두 불러야겠어요. 내가 갔다 오마. 아버지하고 새엄마는 날 여기 못 오게 해요. 집시속을 갔다고요. 내가 배우라도 될까 봐 걱정인 거죠. 하지만 난 갈매기처럼 늘 이 호수가 그리워요. 가슴 속엔 온통 호수차뿐이고요. 우리밖에 없어요. 꼭 누가 있는 것. 없어요. 이건 무슨 나무죠? 느릅나무요. 왜 이렇게 까매요? 저녁이라서 어두워지고 있어요. 천천히 가세요. 정말요. 안 돼요. 그럼 내가 쫓아갈게요. 밤새 정원에서 창문을 보고 있겠어요. 안 돼요. 경비원한테 들킬 거예요. 걔도 짖을지 모르고요. 사랑해요. 누구요? 야코프? 네. 다들 준비하세요. 시간 됐어요. 달이 올라오죠? 네. 알코올 있죠? 유황도요. 빨간 눈이 나올 때 유황 냄새가 나야 돼요. 가세요. 준비 다 됐어요. 긴장되세요? 네. 어머님은 괜찮은데 보리스 선생님 때문에요. 유명한 작가 앞이라. 젊은가요? 네. 작품이 정말 재밌어요. 글쎄요. 안 읽어봐서. 이 희곡 어려워요. 살아있는 인물도 없고요. 살아있는 인물이요? 일상을 있는 대로 또는 있어야 하는 대로 묘사하면 되나요? 상상을 통해 나타나는 대로 표현해야죠. 하지만 동작은 거의 없이
꼭 책 읽는 것 같아요. 또 연극엔 꼭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우 날씨가 습해요. 뭐 좀 더 걸치세요. 더워요. 아우 몸 생각 좀 하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의사라는 양반이 어젯밤에도 내내 베란다에 앉아서 그래 봤자 늙는 걸. 일이나 하고 얘기하느라고 에휴, 추운 것도 모르고 여배우라면 그저 난 55살이에요. 그게 뭐요? 남자한테 나이가 있나요? 그래. 날들어 어떡하라고. 어떡하긴요. 이렇게 누가 와요? 혹시 소냐라고 옛날 국립극장 배우인데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꼭 한물간 여배우 얘기만 물어보네요. 내가 어떻게 알아? 요즘엔 그런 여배우가 없거든요. 언제 시작하니? 금방요. 죄송해요. 조금만 참으세요. 아, 햄릿 그만해라. 내 가슴 속 시커먼 자국 절대 안 지워질 그 얼룩을 보게 만드는구나. 그런데도 땀내 나고 개기름 흐르는 이불 속에서 음탕한 구애와 아양과 제발 그만해라.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내 귀를 찌른다. 햄릿 제발. 자, 여러분 시작입니다. 오, 밤마다 호수를 떠도는 거룩한 옛 그림자들이여, 우리를 잠재워 20만 년 후의 세상을 꿈꾸게 하소서. 20만 년 뒤엔 아무도 없을걸.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걸 보여주면 되죠? 그래. 어쨌든 재우면 잘게. 인간, 사자, 독수리, 도요새, 뿔난 사슴, 거위, 거미, 바닷속 말 없는 물고기, 불가사리,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한마디로 생명이란 생명은 모두 슬픈 생의 순환을 마치고 사라졌다. 생명체가 사라진 지 벌써 10만 년이건만 저 가엾은 달은 부질없는 등불만 밝히고 있구나. 초원을 날며 잠을 깨우는 백조의 울음도, 여름 숲을 울리는 풀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춥다, 춥다, 춥다. 공허하다, 공허하다, 공허하다. 두렵다, 두렵다, 두렵다. 모든 생명체의 육신은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영원한 물질은 돌로, 물로, 공기로 바뀌었지만 영혼만은 모두 하나로 뭉쳤으니 나는 바로 그 온 세상의 유일한 영혼이다. 내 안에는 알렉산더 대왕과 시저와 셰익스피어와 나폴레옹의, 그리고 가장 하찮다는 거머리의 영혼까지도 들어있다. 내 안에는 모든 인간의 의식과 모든 동물의 본능이 섞여 있다. 그리고 난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그 모든 존재의 생을 하나씩 다시 체험한다. 세기말적이군. 어머니! 고독하다. 100년에 한 번 입을 열지만 이 황량한 불모의 땅에 울리는 내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않는다. 창백한 빛, 그대마저도 새벽녘 썩은 늪에서 태어나 낮의 끝까지 방황하는 그대에겐 사상도 의지도 생의 약동도 없다. 그대 안에 다시 생명이 싹틀까 두려워 영원한 물질의 아버지인 악마는 돌과 물에 대하듯 그대에게도 끊임없이 원자의 교환을 행하고 그대는 계속 영원히 변화하니 우주를 통틀어 항구불변은 오직 영혼뿐이다. 텅 빈 깊은 우물에 던져진 죄수처럼 난 내가 어디 있는지 뭐가 날 기다리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아는 건
내가 물질적 힘의 근원인 악마를 상대로 벌이는 투쟁뿐이다. 그 끈질기고 처절한 싸움은 결국 나의 승리로 끝나 물질과 영혼이 아름답게 조화된 우주적 의지의 왕국이 출현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길고 긴 억겁의 세월 동안 조금씩 진행되어 달도 빛나는 별도 이 지구도 모두 먼지로 변한 뒤에야 이루어지리니 그때까지는 오직 공포만이. 저기 강력한 적 악마가 다가온다. 무서운 붉은 두 눈이. 유황 냄새잖아. 이럴 필요까지 있니? 네. 모자 쓰세요. 감기 걸려요. 영원한 물질의 아버지인 악마 앞에서 모자를 벗으신 거예요. 연극 끝났어요. 그만해요. 막 내려요. 왜 화를 내니? 됐어요. 막 내려요. 내리라니까. 내려. 제 잘못이에요. 선택된 소수만이 희곡을 쓰고 공연할 수 있다는 걸 잊었어요. 그 특권을 침범하다니. 제겐 전 제가 왜 저래? 젊은 애들은 그렇게 자존심 건드리면 안 돼. 제가 어땠는데요? 감정 상하게 했지. 웃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보니 걸작이네요. 우리를 가르치려는 거예요. 지겨워요. 툭하면 대들고 비꼬고 자존심에 변덕까지. 쟨 네가 즐거워하길 바랬어. 그래요? 그럼 평범한 희곡을 골라야지. 왜 저런 세기말적 헛소리를 들이대요? 웃기려는 거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건 예술의 새 형식, 새 시대에 대한 요구예요. 하지만 제가 볼 땐 새 형식은 없고 못된 버릇뿐인데요. 각자 내키는 대로 능력껏 쓰는 거예요. 그래요. 내키는 대로 능력껏 쓰라고 하세요. 대신 난 조용히 좀 놔두고요. 화내지 마세요. 화내는 게 아니라 젊은 애가 시간 낭비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누구도 물질에서 영혼을 분리할 수는 없어요. 영혼도 물질인 거려. 원자의 집합이니까요. 교사들의 생활을 희곡으로 써서 공연하면 어때요? 정말 어렵게들 살거든요. 좋은 생각이지만 연극이나 원자 얘긴 그만하죠. 멋진 밤이에요. 답답하네요. 불쌍한 걔를 내가 왜 건드렸을까? 어디 갔지? 코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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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찾아볼게요. 고마워. 코스차! 코스차!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나와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잘했다. 잘했어. 네, 정말 훌륭했어요. 정말이요. 이 용모의 그런 훌륭한 목소리를 가지고 시골서 썩는 건 죄악이에요. 연기에 재능이 있어요. 알겠어요? 꼭 무대에 서세요. 꼭이요. 정말 꿈이에요. 안 되겠지만요. 모르는 일이에요. 자, 인사하세요. 보리스 선생님이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작품은 늘 읽고 어려워봐요. 유명하지만 소탈하시니까. 봐요, 오히려 당황하시잖아요. 이제 막 엽시다. 갑갑하니까. 어이! 막 열어! 이상한 작품이죠? 전부 이해하진 못했지만 재밌게 봤어요. 연기도 진지했고 배경도 아름다웠고요. 저 호수엔 고기가 많겠네요. 네. 전 낚시를 좋아해요. 저녁 때 물가에서 낚싯지 쳐다보는 게 최고예요.
창조의 기쁨을 경험한 분한텐 다른 즐거움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말아요. 이 양반은 자기 칭찬하면 어쩔 줄 몰라요. 에이, 그 오페라 극장에서 소냐가 꽃 파는 처녀 역을 맡았는데 대단했어요. 훌륭했죠. 꽃 사세요 하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요 하고 외친 거예요. 상상이 돼요. 얼마나 놀랐을지. 꽃 사세요 여기요. 극장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왜 이렇게 금방? 아버지가 기다리세요. 섭섭하네요. 저도요. 누가 좀 바래다 주지? 아니요. 더 있다가 안 돼요. 1시간만 더 있다가 뭐 어때? 안 돼요. 정말 안 됐어요. 어머니 유산을 아버지가 받아서 동전 한 입까지 몽땅 계모한테 넘겼대요. 그런 미친놈이 있나? 재산이 꽤 될 텐데. 들어들 가요. 습하네요. 삼촌도요. 난 우리 도련님 모시고 갈게. 올 때도 같이 왔거든. 아유, 습해요. 들어가요. 여보 같이 가요. 개 좀 풀어줘요. 짖지 좀 않게. 안 돼요. 도둑 안 지키고 어디로 가버리게요? 정말 나도 모르게 그랬다니까. 꽃 사세요 하는데 여기요. 그때는 진짜 자 괜히 젊은 애들 길을 주고 그래. 난 재미만 있더구만. 벌써 다 갔네요. 그래. 마사가 절 찾느라고. 귀찮아서. 아까 그거 난 좋더라. 색달라서. 끝까진 못 봤지만 인상이 강했어. 넌 재능이 있어. 계속 써. 계속 하라는 거죠? 할아버지 고마워요. 난 네가 부럽다. 그런데 니나는 갔어. 어떡하지? 꼭 봐야 되는데. 진정해라. 어머니가 걱정하세요. 들어가세요. 못 찾았다 그래요. 제발 나 좀 놔둬요. 찾아다니지 말고요. 이런 그러면 안 돼. 죄송해요. 저 갈게요. 아직 젊어서. 할 말이 없어지면 그렇게들 말하시죠. 젊어서 그렇다고. 왜 그러니? 진정해라. 할아버지, 왜?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정말 더는 못 견디겠어요. 글쎄 말을 해. 뭔지 알아야 돕지. 저 힘든 거 아무도 몰라요. 전 코스타를 사랑해요. 다들 난리로군. 난리야. 가는 곳마다 사랑이니. 오, 마법의 호수여. 난들 어쩌겠니? 응? 일어나봐. 22살 처녀가 이게 뭐야. 좀 갖고. 사는 게 재미없어요. 너무 오래 살았나 봐요. 못하는 소리가 없네. 난 늙는 거나 죽음 같은 건 생각 안 해.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젊으신 거군요. 참 부지런하세요. 정원에 나올 때도 머리 하나 흐트러진 걸 못 봤어요. 저도 기운 내야죠. 어디더라? 이번엔 내가 읽을게.
좋은 소식이 있다. 니나가 사흘 동안 자유래. 두 분이 어디 가셨거든요. 정말 너무 좋아요. 오늘은 그래서 더 예쁜가? 옷도 잘 입고 매력이 그냥 영리해서. 아, 너무 칭찬하면 악마가 샘는다더라. 참, 보리스 못 봤어요? 낚시하던데요. 실증도 안 나나? 뭐예요? 모파상의 물 위에서라는 작품이에요. 상류층 사람들이 소설가를 집에 끌어들여 응석을 받아주는 건 곡식 장수가 창고에 쥐를 키우는 것만큼 위험하다. 여성들은 마음에 드는 작가들에게 온갖 애교와 아양과 호의를... 재미없네. 보리스하고 난 정반대인데. 그래. 그거 참 대견하구나. 걱정이에요. 코스차가 왜 저러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코스차 희곡 좀 읽어주세요. 희곡이요? 재미없어요. 아니요. 코스차는 그걸 읽을 때 두 눈이 빛나고 목소리는 떨리고 꼭 시인 같아요. 삼촌! 자요? 아니, 치료를 왜 안 받으세요? 이 나이에 무슨... 예순이건 일흔이건 다 인생이에요. 식사 시간이에요. 발 저려. 안 됐어. 젊은 애가 축 처져서. 저희도 안 됐고. 삼촌은요? 시골은 너무 지루해요. 너무 덥고요. 호텔 방에 앉아 대사를 외는 게 훨씬 나아요. 네, 맞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도시가 더 좋은 거야. 말해 뭐해. 개도 안 짖고. 시내 나가신다고요? 말이 없어요. 전부 들여내보내서. 외출용 말도? 아유, 어차피 마부도 없대요. 뭐예요? 꼭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에이, 농촌 살림을 모르셔서 그래요. 그 얘기! 모스크바로 돌아가겠어요. 말을 안 주면 역까지 걸어갈 거예요. 내가 왜 여름마다 여기서 모욕을 당해야 하죠? 그러시다면 전 그만두겠어요. 다른 사람 구하세요. 에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정말 지겨워. 개 좀 풀어놓으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당장 말을 내라 그래. 저런 유명한 배우를 모욕하다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고집 좀 꺾으시라 그래요. 아유, 아무도 못 꺾어요. 포기했어요. 폭군이군. 정말 지겨운 사람이야. 가서 달래야지. 떠나지 말라고. 그냥 계세요. 밀어드릴게요. 답답한 양반들. 그런다고 그 사람이 꺾이나. 정말 미치겠어요. 나한테도 얼마나 막하는지 정말 못 참겠어요. 제발 어떻게 좀 해줘요. 어디든 데려가줘요. 내 나이 55이에요. 인생을 바꾸기엔 너무 늦었죠. 알아요. 여자가 많으니까 다 데려갈 수도 없고. 에휴, 미안해요. 귀찮게 해서. 거긴 어때요? 아주머니는 우시고 할머님은 기침을 하시고요. 가봐야겠군. 받으세요. 네, 아씨. 고맙습니다. 예쁘네. 이리 줘요. 어서요. 저런 유명한 배우가 그까지 들로 울다니 정말 이상해. 저런 유명한 작가가 하루 종일 낚시만 하다니 정말 모르겠어. 겨우 붕어 2마리 잡았다고 좋아하고 말이야. 웃고 울고
고기 잡고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잖아. 혼자예요? 네. 이게 뭐죠? 갈매기를 잡았어요. 몹쓸 짓이죠. 무슨 일 있으세요? 조만간 나도 이렇게 자살하겠죠. 말도 안 돼요. 미난 변했어요. 눈빛도 차갑고 나란 존재를 부담스러워해요. 요즘 너무 과민해 보여요. 상징적인 말씀만 하시고요. 이 갈매기도 무슨 상징인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이해 못 하겠어요. 난 너무 단순한가 봐요. 연극을 망치던 날부터 그랬어요. 여자들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죠. 썼던 것들 몽땅 불살라 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죠. 무섭게 냉정하세요. 못 믿겠어요. 꼭 자고 나니까 호수가 귀신같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너무 단순하셔서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이해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죠? 내 희곡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재능을 무시하고 날 싸구려 하찮은 인간으로 여기는 거예요. 알아요. 안다고요. 누가 머리에 못을 박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독사처럼 피를 빠는 이놈의 자존심이나 없어졌으면. 진짜 천재가 책을 들고 오시네. 햄릿처럼. 태양이 스치기도 전에 벌써 미소 짓는 얼굴이요. 햇볕이 닿기도 전에 벌써 녹아버리는 두 눈이요. 방해 안 할게요. 항상 검은 옷을 입는다. 어떤 작가 지망 청년을 짝사랑한다. 어떤 교사의 청혼을 계속 거절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떠난다네요. 언제 또 만나게 될지 아쉽군요. 젊은 처녀들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 제 작품에 나오는 젊은 여자마다 현실감이 없죠. 잠깐이라도 그 입장이 돼 봤으면 했는데. 전 잠시라도 선생님 입장이 돼보고 싶은데요. 왜요? 유명하고 재능 있는 작가는 느낌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요. 어떤 느낌? 느낌이 없는데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둘 중에 하나겠네요. 제 명성이 과장됐거나 제가 명성을 못 느끼거나. 신문에 났을 때는요? 칭찬을 들으면 좋고 욕을 먹으면 한 이틀 얹지 않고요. 멋있어요. 부럽고요. 사람의 운명도 천차만별이에요. 매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도 있지만 늘 재밌고 화려한 인생도 있죠. 선생님처럼요. 100만 명에 1명 정도겠지만. 행복하시죠? 제가요? 글쎄요. 명성이니 행복이니 재미있고 화려한 인생이니 저한텐 생소하군요. 역시 아직 젊고 순수하시네요. 원고 때문에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서. 아픈 데를 찔려서 움찔했던 거예요. 얘기를 더 나눌까요? 재미있고 화려한 인생에 대해서. 전 밤낮 한 가지 생각뿐이에요. 써야 한다, 써야 한다, 써야 한다. 소설 하나를 끝내면 다음 소설을 또 써야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마치 말을 바꿔가며 달리는 마차처럼 쉬지 않고 써야 해요. 이게 뭐가 재미있고 화려한 인생이죠? 전 저기 낙타처럼 생긴 구름을 보면 기억해둬요. 그리고는 언젠가 그걸 써먹죠. 하늘엔 낙타 같은 구름이 흘러가는데 어쩌고 저쩌고. 물론 작품을 끝내고 극장이나 낚시터도 가죠. 쉬면서 모든 걸 잊으려고요. 하지만 어느새 머릿속에선 새 작품의 주제가 이리저리 뒹굴기 시작하고 자꾸 절 책상 쪽으로 끌어당겨요.
한시도 편할 날이 없죠. 주위에선 지금 뭘 쓰세요? 다음엔 뭘 쓰실 거죠? 항상 똑같은 말뿐이고요. 관심이고 칭찬이고 다 거짓말 같아요. 환자를 속이는 거짓말이요. 또 젊었을 땐 어땠는지 아세요? 신인 작가라는 게 특히 인정받기 전까지는 지옥이에요. 스스로 초라하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자책하면서 기성 작가들 주위를 방황하죠. 쳐다봐 주지도 않는데. 그래도 영감이 떠오르고 그래서 창작을 하고 그럴 땐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야 물론 글을 쓸 땐 즐겁죠. 교정을 볼 때도요. 하지만 일단 책이 나오면 달라져요. 이건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었는데 잘못해서 차라리 처음부터 쓰지 말걸. 독자들 생각을 하면 더 기분이 나빠지고 우라치밀죠. 꽤 재미있는데 하지만 톨스토이를 따라가려면 멀었어. 재주가 있어. 하지만 뚜르그네프만은 못해. 죄송하지만 찬성 못하겠어요. 성공하셨으니까 그러시는 거죠? 성공이요? 스스로 뭘 쓰는지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럴 땐 작가라는 제 자신이 정말 혐오스럽죠. 너무 일이 많아서 자신의 중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스스로 불만족스럽다 해도 다른 사람들한텐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세요. 만약 제가 선생님 같은 작가라면 사람들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어요. 그럼 다들 절 우러러 보겠죠. 전 작가나 배우가 될 수 있다면 가난해도 좋고 식구들한테 욕을 먹어도 좋아요. 명예와 명성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다락방에서 호밀빵을 먹으면서라도 매일 이런 생각만. 선생님, 부르네요. 짐 싸라고. 가긴 싫지만 보세요. 정말 천국 같아요. 저쪽 호숫가에 집하고 정원 보이시죠? 네. 우리 집이에요. 아니, 지금은 새엄마 집이네요. 저기서 태어나서 계속 이 호숫가에 살았어요. 작은 섬 하나까지도 다 알죠.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이건 뭐죠? 갈매기예요. 코스차가 잡았어요. 아름다운 새예요. 가기 싫어요, 정말. 일이나 좀 설득해봐요. 좀 더 있으라고. 뭘 쓰세요? 네, 그냥 주제가 하나 떠올라서. 단편 소설감인데요. 일생을 호숫가에서 산 어떤 처녀가 니나처럼요. 갈매기처럼 호수를 사랑하고 갈매기처럼 행복하고 자유로운 어떤 처녀가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온 어떤 남자가 아무 이유 없이 그 처녀를 파멸시킨다. 이 갈매기처럼. 선생님! 네. 왜요? 좀 더 있기로 했어요. 이건 꿈이야. 마음을 정했어요. 포기하기로요. 제 마음속 이 사랑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기로요. 어떻게요? 메첸코하고 결혼할 거예요. 왜요? 희망 없는 사랑을 일생 기다리느니 결혼하면 사랑할 시간도 없을 거예요. 새로운 의무가 생길 테니까. 어쨌든 달라지겠죠. 한 잔 더 하시겠어요? 과음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요? 술 좋아하는 여자들 많아요. 몰래 마셔서 그렇지. 선생님을 위하여. 가신다니까 섭섭해요. 나도 가기 싫어요. 그럼 더 있자 그래 보세요. 안 될 거예요. 아들이 자꾸 바보 짓을 해서 자살을 시도하고 또 나한테 결투 신청을 하고 대체 왜 그러는지 늘 투덜대면서 새로운 형식을 주장하지만
새 것하고 옛 것은 꼭 그렇게 부딪히는 건가요? 질투 때문이겠죠. 상관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메첸코 선생님은요. 똑똑하진 않지만 친절하고요. 가난하긴 하지만 절 굉장히 사랑해요. 미안하게도요. 자, 그럼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래요. 고마웠어요. 나중에 책 나오면 꼭 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홀이요, 짝이요? 짝이요. 아니요, 하나예요. 배우가 될지 안 될지 점쳐본 거였는데. 그런다고 알 수 있나요? 작별이군요. 다시 못 보겠죠? 이거 받으세요. 선생님 이니셜하고 이쪽엔 선생님 작품 낮과 밤이에요. 예쁘네요. 고마워요. 가끔 제 생각 해주세요. 그럴게요. 화창한 날씨에 밝은색 원피스를 입었던 그 모습을 생각할게요. 지난주였죠? 둘이 얘기를 나누었고 벤치 위엔 갈매기가 누워 있었고요. 네, 갈매기가 누가 오나 봐요. 떠나시기 전에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꼭이요. 아, 그냥 계세요. 다리도 아프신데. 지금 막 나간 사람 누구예요? 니나죠? 예. 미안해요. 방에 있군요. 아, 다 썼다. 피곤해. 낮과 밤 121쪽 11에서 12줄. 낚싯대도 넣을까요? 넣어야죠. 책은 아무나 줘버리고. 알겠습니다. 121쪽 11에서 12줄. 무슨 내용이더라? 여기 낮과 밤이 있어요? 서재 구석 쪽으로요. 121쪽. 도시가 뭐 좋다고 그러세요. 그러는 넌 시골은 너무 지루해. 같이 가자. 글쎄 계세요. 코스차 감시도 좀 하시고요. 왜 자살하려 그랬는지도 알아봐야죠. 질투 때문인 것 같지만. 그래 되도록 빨리 보리스하고 떠나려는 거고요. 다른 이유도 있을 거야. 젊고 똑똑한 애가 시골에 처박혀 있으니 당연하지. 돈이 있나 지위가 있나 미래가 있나. 그저 할 일 없이 음식이라 죽는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한 거라고.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공무원 같은 거라도 좀 하면. 돈을 좀 주면 어떨까? 옷도 사 입고 외국 여행도 하고 3년 내내 좋다나잖아. 젊은 애가 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옷 정도야. 하지만 외국은 아니 지금은 옷도 어려워요. 돈이 씨가 말랐어요. 그래, 미안하다. 화내지 마. 안다. 알아. 정말 없다고요. 나라도 있으면 줄 텐데 완전 빈털터리니. 또 돈 쓸 게 좀 많아요? 배우잖아요. 옷값만 해도 망할 지경이에요. 그래, 안다. 알아. 내가 왜 그걸 이게 왜 이러지? 어지러운 게. 삼촌! 삼촌! 예, 코스차! 어지러우신가 봐. 됐어. 이제 괜찮아. 요즘 가끔 이러세요. 가서 좀 누우세요. 이게 다 시골서 얻은 병이야. 도시로 가야 낫는다고.
아침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엔 3발로 걷는 게 뭐죠? 나지 뭐. 그리고 밤엔 들어눕고. 아니,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래도요. 놀래라. 할아버진 시골 사시는 게 안 좋아요. 돈 좀 빌려드리세요. 한 1년 도시에 사시게. 얘는 내가 배우지 은행이니? 붕대나 좀 갈아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늦으시네. 10시에 온다 그랬는데 벌써 12시예요. 앉아봐라. 꼭 터번 쓴 것 같아. 아랍 사람인 줄 알겠어. 거의 아물었네. 내가 떠나면 또 탕! 할 거니? 아니요. 그땐 정말 너무 절망해서 죽고 싶었지만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미칠 듯한 절망감에 나 자신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어렸을 때도 엄마 손은 약손이었는데 생각나세요? 아니. 왜 그 사람이라면 쩔쩔매세요? 네가 몰라서 그래. 좋은 사람이야. 그럼 왜 그렇게 비겁하죠? 결투 신청한다니까 도망이나 치고. 치사하게. 내가 제발 떠나자 그랬어. 교활한 인간. 또 어디서 니나나 꼬드기고 있겠죠. 우릴 비웃으면서. 나 맘 상하는 게 즐거운 거 보지? 그러지 마. 그 사람 천재 아니에요. 작품도 순 거지 같은 거밖에 못 쓰잖아요. 그건 질투심이다.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건 그것뿐이지.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 욕하는 거. 진짜 재능이요? 그깟 것들 다 합쳐도 나 하나도 못 당해요. 편협하고 틀에 박힌 것들, 기득층이란 것들, 주도권을 움켜잡곤 스스로 천재라고 떠버리는 것들, 난 그런 것들 인정 못해요. 엄마도요. 미친놈. 가세요. 가서 그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연극 계속하세요. 난 그런 연극 한 적 없다. 나가. 연극이 뭔지도 모르는 주제. 건방진 놈. 꺼져. 노랭이. 같은 자식. 한심한 자식. 울지 마라. 울지 마. 울지 말래도? 미안하다. 이 죄 많은 어미를 용서해라. 모든 걸 잃었어요. 니나는 날 피하고 글도 안 써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힘내. 다 잘 될 거야. 보리스는 나랑 떠날 거고 니나는 다시 널 좋아할 거고. 화해하자. 네. 보리스하고도 화해해. 결투는 안 돼. 알았지? 네. 하지만 다시는 안 만나게 해주세요. 괴롭고 힘드니까요. 저기 오네요. 갈게요. 121쪽 11에서 12절. 제 삶을 드리오니 언제든 가져가세요. 마차 금방 올 거예요. 제 삶을 드리오니 언제든 가져가세요. 짐은 다 쌌어요? 네. 제 삶을 드리오니 언제든 가져가세요. 하루만 더 있다가요. 하루만. 정신 차려요. 홀린 거예요. 그냥 그렇거니 하고 봐줘요. 친구잖아요. 그렇게 좋아요? 도저히 억제가 안 돼요. 청순한 시골 처녀와의 사랑? 꿈 깨요. 달콤하고 야릿한 꿈에 사로잡혔어요. 날 놔줘요. 안 돼요. 나도 남하고 똑같은 평범한 여자예요. 제발. 아니요. 일이나 특별한 여자예요. 이렇게 시적인 사랑은 처음이에요. 젊었을 땐 시간이 없었죠. 편집실 문턱을 드나들며 가난하고 싸우느라고. 이제야 이런 사랑이 찾아왔는데 그걸 피하라고요? 미쳤어.
그러니까 놔달라고요. 다들 날 괴롭히기로 약속이라도 했나 봐. 이해를 해봐요. 노력을 해보라고요. 내가 그렇게 늙었어요? 다른 여자 얘기를 하다니. 안 돼. 제발. 죽어버릴 거야. 날 버리면 난 미쳐버릴 거야. 누가 봐요. 보면 어때? 상관없어. 안 돼. 안 놔줄 거야. 내 거야. 내 거. 이 이마도 두 눈도 머리카락도 다 내 거야. 다. 당신은 이 시대 최고의 작가야. 당신은 러시아의 유일한 희망이야. 난 절대 포기 못해. 내 눈을 봐. 똑바로 봐.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오로지 나만이 당신의 진가를 알아. 오직 나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어. 내 사랑, 나랑 같이 갈 거지? 그렇지? 나 안 버릴 거지? 난 의지도 약하고 감각도 둔하고 적극성도 없고. 그런데 이런 날 왜들 좋아하는 걸까? 날 가져. 날 데려가. 하지만 나한테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마. 드디어 내게 됐어. 그래요. 있고 싶으면 더 있어요. 난 먼저 갈 테니 일주일만 더 있다가 와요. 서두르지 말고. 아니요, 같이 갈게요. 좋을 대로요. 그럼 같이 가요. 섭섭하겠지만 마차가 준비됐습니다. 2시 5분 차니까 이제들 슬슬 나가셔야 돼요. 참 죄송하지만 소냐가 지금 어디 있는지 꼭 좀 알아봐 주세요. 잘 사는지 건강은 어떤지. 옛날엔 소냐가 출연한 작품도 다 봤거든요. 아직 5분 정도는 괜찮아요. 꽃 사세요. 여기요. 꽃 사세요. 여기요. 자두예요. 가시는 길에 드세요. 정말 달아요. 고마워요. 안녕히 가세요. 늦겠다. 빨리 떠나. 코스찬 어디 있죠?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지팡이가 베란다에 있나? 역시 와주셨군요. 선생님, 저 결심했어요. 무대에 설 거예요. 여길 떠나 모든 걸 버리고 새 삶을 시작할 거예요. 저도 모스크바로 갈 거예요. 오면 바로 연락해요. 꼭이요. 갈게요. 잠깐만 더요. 너무 기뻐요. 다시 만날 걸 생각하니. 코스차! 코스차! 없네. 할아버지가 자꾸 찾으시는데. 고독이 두려우니까. 와, 날씨도 벌써 이틀째예요. 파도도 엄청나고요. 정원도 너무 깜깜해요. 무대라도 없애지.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게 바람 불 때마다 막이 펄럭여서 어젯밤에 꼭 안에서 누가 우는 것 같더라고요. 여보, 갑시다. 먼저 가세요. 아이 생각도 해야지. 벌써 사흘이나 엄마 없이. 지겨워. 옛날엔 철학 얘기라도 가끔 하더니 요새는 입만 열었다 하면 아이 집, 아이 집. 글쎄, 갑시다. 글쎄, 먼저 가세요. 장인이 말을 안 내주실 거야. 내달라고 하세요. 내일은 오는 거죠? 그래요. 왜요? 여기가 좋으시대. 제가 할게요. 아휴, 늙으면 애가 된다더니. 그럼 여보, 갈게요. 장모님 안녕히 계십시오. 진짜 작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잡지사에서 돈도 왔다며? 아휴, 불쌍한 것.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부질없는 생각이죠. 우리 이사가요. 학교를 옮긴대요.
그럼 다 잊을 거예요. 가슴에서 뿌리채 뽑아버릴 거라고요. 우울한가 봐. 직접 안 보는 게 중요해요. 이사 가면 한 달 안에 싹 잊을 거예요. 저까지 7식구인데 월급은 그대로고 물가는 계속 치솟고 안 갔어요? 말을 안 내줘서 지겨워. 응접실이 서재가 됐네요. 여기가 글쓰기 편하대요. 정원으로 나가기도 쉽고. 이리나는 보리스 마종하러 역에 갔어요. 아휴, 저게 내 자리야? 네. 이리나까지 달려온 걸 보면 내가 꽤 아픈 모양이지. 결국 이 시골 구석에서 죽게 되나 봐. 꿈이 많았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글 쓰는데 방해가 되겠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희곡은 안 쓰세요? 옛날에 그 작품 참 인상적이었는데. 글쎄요. 저기 무대는 그냥 두실 거예요? 왜요? 참, 니나는 어떻게 됐어요? 잘 살겠죠. 뭐 들리는 얘기가 많던데요. 네. 좀 어떻게 됐는데요? 여길 떠나 보리스한테 간 건 아시죠? 네, 아이가 있었는데 죽었어요. 보리스도 실증이 나서 떠났고요. 원래 그런 인간이잖아요. 한마디로 실패한 거죠. 비참하게. 배우 생활이나 더 안 좋았어요. 모스크바 근처 휴양지에서 데뷔학원 지방으로 돌았는데 그때까진 제가 어디든 쫓아다녔거든요. 계속 큰 역을 맡았지만 투박하고 매력 없는 연기였어요. 연신 악을 쓰면서 과장된 몸짓을 해대는. 물론 죽는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한 적도 있지만 그리고는 그만이었어요. 재능은 있단 얘긴가요? 예, 있어요. 하지만 그걸 잘 못 살린 거죠. 만나지 못했어요. 안 만나줘서요. 저도 그 이상 고집은 안 부렸고요. 집에 돌아온 뒤 편지는 몇 통 받았어요. 지적이고 다정하고 자신감 넘치는. 하지만 불행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불평 한마디 없었지만 한 줄 한 줄 심리적 긴장이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사고도 왠지 혼란스러워 보이고 서명을 갈매기라고 했더군요. 사실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요. 읍내 여관에요. 한 닷새쯤 됐어요. 본 사람들이 꽤 돼요. 그래 가봤는데 안 만나주더군요. 그래도 집에는 한번 오겠죠? 못 올 거려. 아버지하고 계모가 경비까지 세워놨대요. 근처에도 못 오게요. 아까운 아이인데. 아유, 왔나 봐요. 네. 정말이라니까요. 정말 하나도 안 늙었어요. 아유, 그대로라고요. 놀리지 말아요. 누가 모를 줄 알고. 아이, 참. 좀 어떠세요? 혈색이 좋으신데 빨리 나으셔야죠. 안녕하세요. 저 기억나세요? 결혼은 한참 됐어요.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네 소설이 실린 잡지를 가져오셨어. 고맙습니다. 독자들이 난리예요. 모스크바하고 페테르부르크에선 관심들이 대단하죠. 어떤 사람이냐, 몇 살이냐, 다들 나한테 묻는데 이렇게 젊은 줄은 아무도 몰라요.
필명만 알지 본명은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정말 베일에 쌓인 신비한 존재죠. 오래 계실 건가요? 아니요. 내일 모스크바로 가야 해요. 원고 때문에. 그거 끝나도 또 있고요. 늘 그 모양이죠 뭐. 날씨가 대단해요. 바람도 세고. 내일은 낚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가는 길에 정원하고 그때 연극을 했던 그 무대도 좀 둘러보고요. 줄거리는 구상이 됐는데 장소가 안 떠올라서요. 말 좀 내주세요. 저희 집에 간대요. 말? 집에? 금방 역까지 갔다 온 놈들을 또 내달라고? 다른 말도 있잖아요. 에이, 걸어서 갈게요. 그래도 날씨가 겨우 20리인데요. 아유, 여보 갈게요. 에이, 장모님, 장인어른 이, 안녕히 계세요. 이, 흥을 깨긴 싫지만 아이 때문에. 그럼 안녕히들. 걸어가도 돼. 무슨 장군인가? 이? 자, 빨리요. 금방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어머니 때부터 쓰던 거예요. 우리 어릴 때요. 저녁 먹을 때까지 같이 해요. 좀 단조롭지만 하다 보면 재밌어요. 자기 것만 읽고 내 건 펼쳐보지도 않았네. 같이 안 할래? 네. 산책이나 좀 할게요. 10전씩 걸죠. 제 거 좀 내주세요. 네. 다 내셨죠? 저부터 할게요. 22. 있어요. 3. 여기요. 3은 다 내려놓으세요. 8. 81. 10. 아유 좀 천천히. 하르코프에선 정말 엄청났어요. 환영 인파가 34. 꽃다발에 화하네. 정말이요? 50. 이야. 50이요. 코스차가 피아노를 치네요. 우울한가 봐요. 신문에 병이 안 좋다지 마. 77. 그런 걸 왜 신경 쓴담? 아직 정확히 짚을 줄 몰라서 그래요. 왠지 막연해서 전곡을 못 지르고 어떤 때는 헛소리 같거든요. 살아있는 인물도 없고요. 11. 삼촌, 지루하세요? 주무시네. 7. 90. 만약 제가 이런 호숫가에 살았으면 소설가가 됐을까요? 매일 낚시만 했을 텐데. 28. 그래도 난 코스차를 믿어. 어머, 안 주무셨어요? 걔 작품엔 분명 뭔가 있어. 뭔가가 있다고. 강렬하게 가슴을 뒤흔드는 무언가가. 주체가 좀 불분명한 게 흠이지만. 아직 못 읽어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26. 그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뭔데요? 전에 갈매기를 박제해달라고 맡기셨잖아요. 코스타가 죽인 거요. 생각 안 나는데요? 응? 안 나요. 66. 1. 깜깜하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코스차, 창문 좀 닫아. 다 난리잖아. 88. 됐어요. 야 축하해요. 꼭 이렇다니까. 축하해요. 역시 재수 좋은 분은 달라. 자, 이제 뭐 좀 먹죠. 이 양반은 아직 점심도 못 드셨어요. 저녁 먹고 또 해요. 코스차, 가자. 원고는 놔두고. 생각 없어요. 배불러요. 그래, 맘대로 해. 삼촌, 또 주무시네. 저녁 드세요. 하르코프에서 정말 어땠는지 알아요? 말로만 세용식 했지. 실제로는 점점 더 틀에 박혀가니. 담 위의 간판은 선언한다. 흑발머리 테두리의 그 하얀 얼굴은
선언한다. 테드. 아니야. 주인공이 빗소리에 잠을 깨는 장면부터 시작해야겠어. 그 전에 건 다 지우고. 달밤의 묘사는 너무 길고 밋밋해. 보리스처럼 자기 방식이 있으면 쉽겠지만 제 방 위에서 반짝이는 깨진 병의 주둥이, 점점 짙어져가는 희미한 물레방아 그림자. 아, 이런 완벽한 달밤이지. 그런데 난 떨리는 불빛, 부드럽게 깜빡이는 별빛, 멀리서 들리는 피아노 소리, 고요하고 향기로운 공기 속으로 사라진. 미치겠군. 그래, 낡든 새롭든 이 형식이 문제가 아니야. 형식에 개의치 않고 마음 흐르는 대로 쓰는 게 중요해. 맞아. 없는데. 누가 뛰어갔는데? 거기 누구요? 니나? 니나? 니나가 이럴 줄 알았어요. 꼭 올 것만 같았어요. 하루 종일 니나 생각에 가슴이 아프더니 니나가 왔어요. 울지 말아요. 네? 울지 말아요. 누가 있나 봐요. 아니요, 없어요. 문을 잠가요. 누가 올지도 모르니까. 아무도 안 와요. 어머니 오신 것도 알아요. 잠그세요. 여긴 잠그는 게 없어요. 의자로 받쳐 놓을게요. 걱정 마세요. 아무도 안 와요. 좀 볼게요. 따뜻하고 아늑하고 응접실이었는데 저 많이 변했죠? 네. 더 마르고 눈도 커졌어요. 이렇게 마주할 수 있다니 신기해요. 왜 안 만나줬어요? 왜 이제야 왔어요? 벌써 일주일이나 됐으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가 거지처럼 창문 밑에서 서성댔어요. 절 미워하는 줄 알고요.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어요. 코스차가 날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꿈이요. 돌아와서부터 계속 이 호숫가를 거닐었어요. 여기도 여러 번 왔었지만 안 들어왔어요. 앉죠? 아늑하네요. 따뜻하고요. 바람소리 들리세요? 트루게네프 소설에 나오나요? 이런 밤 지붕 덮인 따뜻한 방에 있으면 그건 행운이다. 난 갈매기예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했었죠? 트루게네프. 하오니 주여, 집 없이 떠도는 이들을 도우사. 아니에요. 울지 말아요. 괜찮아요. 이게 더 편해요. 2년 동안 울지도 못했어요. 어젯밤 늦게 여긴 무대가 그냥 있는지 보러 왔었어요. 있더군요. 2년 만에 처음 울어봤어요. 속이 후련해지더군요. 봐요. 벌써 그쳤잖아요. 작가가 되셨어요. 난 배우가 됐고. 어렸을 땐 참 행복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노래를 불렀고 코스차를 사랑했고 명성을 꿈꿨고. 그런데 지금은 내일 새벽이면 옐레치행 3등 열차를 타야 돼요. 농사꾼들하고요. 거기선 점점 빼는 사업가들이 값싼 친절로 날 괴롭히겠죠. 한심한 인생이에요. 엘레치는 왜요? 겨울 동안 있기로 계약을 했어요. 가야겠네요. 잠깐만. 니나를 저주했어요. 증오했고요. 그래, 편지, 사진 다 찢어버렸죠.
하지만 니나한테 묶인 마음은 떼어낼 수 없었어요. 그 사랑은 떨쳐낼 수 없었다고요. 니나를 잃고 작품을 쓰기 시작한 후 내 삶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청춘은 사라지고 갑자기 90년이나 산 것처럼 니나의 이름을 되뇌고 니나가 걸었던 땅에 입을 맞추고 내 생애 최고의 날들을 빛내주었던 그 다정한 모습.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렇게? 난 혼자예요. 동굴 속처럼 추운데 가까이서 덮여줄 사람 하나 없어요. 그러니 뭘 쓰든 메마르고 진부하고 우울하죠. 니나 가지 말아요 제발. 아니면 나도 같이 가요. 왜요 니나 제발. 밖에 마차가 있어요. 나오지 마세요. 괜찮으니까. 물 좀. 어디로 가세요? 읍내요. 어머니 여기 계시죠? 네, 삼촌 할아버지 병원 때문에요. 전보를 쳐서 불렀어요. 내가 걸었던 땅에 입을 맞추다니요. 죽여도 시원치 않을 텐데. 지쳤어요. 좀 쉬었으면. 좀. 난 갈매기예요. 아니, 난 배우예요. 그래요. 그 사람도. 네, 괜찮아요. 네. 그 사람은 연극을 안 믿었어요. 내 꿈을 비웃었어요. 점차 나도 믿음이 사라지고 영혼도 함몰하고 사랑 걱정, 질투, 아이 걱정, 하잘것없는 그렇고 그런 인간이 되어 연기마저 아무 생각 없이 숨을 어떻게 할지, 몸은 어떻게 가눌지, 목소리는 어떻게 조절할지. 자기 연기가 끔찍한 걸 본능적으로 느낄 때 그 기분 모를 거예요. 난 갈매기예요. 아니에요. 갈매기 싸 죽였던 거 생각나요? 내가 무슨 얘기? 연기.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젠 정말 배우예요. 연기를 즐길 줄 아는, 푹 빠져서요. 무대에 서면 기쁨에 취해요. 내 자신이 아름답게 느껴져요. 요즘 여기 있으면서 매일 걸었어요. 걸으면서 느꼈어요.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하루하루 강해져 간다는 걸. 이젠 알겠어요. 우리 일에서 글을 쓰든 연기를 하든 중요한 건 내가 꿈꾸던 명성이 아니라 어떻게 버틸지, 어떻게 자신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내할지 아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 않아요. 이게 내 천직이구나 생각하면 인생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았군요. 난 아직도 몽상과 환영 속에서 헤매는데 믿음은커녕 내 천직이 뭔지조차 모르는데. 갈게요. 안녕. 내가 훌륭한 배우가 되면 보러 오세요. 약속하죠? 자, 그럼. 늦었어요. 서 있기도 힘들어요. 너무 지치고 배도 고프고. 잠깐 여기라도 하고. 아니요. 나오지 마세요. 혼자 갈게요. 바로 앞에 마차가 있어요. 어머님하고 같이 왔나 보죠? 뭐 상관없어요. 그 사람한테 아무 말 마세요. 난 그 일 사랑해요. 전보다 훨씬 더요. 단편 소설감이죠? 어쨌든 사랑해요. 열렬히, 지독하게요. 그전엔 참 좋았는데 기억나요? 얼마나 평온하고 따뜻하고 순수하고 즐거웠는지. 우리의 감정은 마치 꽃처럼 부드럽고 우아했어요. 생각나요? 인간, 사자, 독수리, 도요새, 뿔난 사슴, 거위, 거미, 바닷속 말 없는 물고기, 불가사리.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한마디로 생명이란 생명은 모두 슬픈 생의 순환을 마치고 사라졌다. 생명체가 사라진 지 벌써 10만 년이건만 저 가엾은 달은 부질없는 등불만 밝히고 있구나. 초원을 날며 잠을 깨우는 백조의 울음도, 여름 숲을 울리는 풀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어머니가 난리를 칠 테니. 여기 놓으세요. 마시면서 하죠. 앉으세요들. 아우, 차도 좀 주세요. 아까 얘기한 거요. 저번에 부탁하셨잖아요. 글쎄요. 생각이 안 나요. 뭐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진료 가방에서 뭐가 터졌겠죠. 안심하세요. 네, 에테르병이 터졌네요. 다시 한번 그대 앞에 넋을 잃고 서서 놀랐어요. 나도 모르게 끔찍한 생각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2달쯤 전에 실린 건데 미국에서 온 편지예요.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평소 관심이 있던 문제라서. 일이나 좀 데리고 나가세요. 고수차가 자살을 했어요.